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충북 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자유한국당 충북 도지사 예비 후보 박경국 전 차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전 차관님과 함께 6.13 지방선거 충북 도지사 선거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행정통 박경국은 누구인가? 출발합니다. 58년에 보은에서 출생하셔서 거기서 초중을 나오고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80년에 행정고시, 충북대 최초로 행정고시 합격자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충북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안 해본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내무국장, 농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관리실장까지. 특이한 점은 그 이시종 지사 시절에 한 2년 정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안전행정부 1차관도 하셨고 국가기록원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청원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번외 질문으로요. 네네. 이시종 지사님 시절에 근무하셨던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껄끄러우실 것 같아요. 있을까요? 뭐 그 2년 2개월 적지 않은 세월을 같이 일했으니까요. 뭐 겹치는 부분이 있죠. 또 제가 뭐 이렇게 좀 비판하고 뭐 좀 이렇게 하면은 같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같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로서는 뭐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주제를 행정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시는지 본인께서도. 네, 저는 뭐 평생 34년을 공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행정통이라고 불러준 참 감사드리는데 그보다도 현장을 중시하는 실무형입니다. 실무형. 그래서 그 짤막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처음 사용할 때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직접 청소차를 타고 그때는 관성군수가 청소차를 탄다는 거는 그건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타고 직접 나가서 도대체 왜 이거 사용이 왜 안 됩니까? 해서 이제 보니까 뭐 끈도 없고 지금처럼 이제 끈도 없고 또 이게 잘 찢어지고 구입차가 그때는 동사무소에서 팔았거든요. 이제 좀 동사무소까지 이걸 가야 되는데 언제 가서 사옵니까? 바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슈퍼에서 팔게 되고 뭐 그래서 그게 이제 군수가 청소차를 탔다 이게 저 청와대까지 보고가 돼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단체장님들이 다 벤치마크 하셨죠. 그래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뭐 태풍의 벼가 다 쓰러졌는데 이게 빨리 벼야 되는데 싸게 나잖아요. 그쵸. 왜 이게 안 벼질까? 갔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기름값이라도 대주면 저 하죠.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예비비에서 기름값을 그 쓰러진 벼 면적 땅 그 분할을 해서 딱 시고 나눴더니 그때 이제 답이었어요. 이래서 행정통보다는 현장 실무형 이런 쪽도 좋다. 장점은 뭐 충분히 말씀하신 거예요.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셨고 역대 우리 이제 충북도 지사나 청주시장이나 초대 김현수 청주시장을 빼놓고는 전부 관리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혹시 단점? 그러니까 관리 출신 오래 하신 분들의 고위 관리 오래 하신 분들의 정치인이 됐을 때 이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옆에서 지켜보시기도 하셨으니까. 정치를 이렇게 한 분들에게 보면 현장에 그 주민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대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빨리 이렇게 또 캐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울타리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좀 경직되고 조금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딱딱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정치를 하면서 그걸 배우려고 시장에서도 이제 그 이렇게 좌판에 앉아서 파시는 어르신들 보면 꼭 제가 앉습니다.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그 대화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동안 부족했던 점이 바로 이제 그러한 거.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파고드는 게 관료 출신들은 일단 고개 숙이는 것부터 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빨리 적응하셨네요. 아유, 지금도 아직도 적응 못 잘했어요.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시작부터 장군멍군을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러니까 관료가 소통이 좀 어려운 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전에는 현장 실무야.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다. 최근에 준비하고 나오셨어요. 준비된 사람이다. 오늘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긴장.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픈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드리는 것이 또 이 한파의 묘미입니다. 마시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후보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 지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근무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날서고 모질른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와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원래 성격상 또 이 지사님이 아까 전자 얘기했듯이 뭐 살살해 이렇게 하면 또 뭐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각을 세우는 거는 성격상 뭐 그동안 사실 공사를 하면서 저는 그 우리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했지 단점을 보려고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장점을 보려고 노력했고 좀 긍정적인 쪽에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막 어떤 꼬집고 뭐 이런 건 사실은 뭐 제가 좀 잘 못하는데 정치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 응? 결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기를 가지려고 요즘 매일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평으로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좀 나쁜 말로 좀 우유부단하다. 이런 그 아픈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료 출신은 결정이 신중합니다. 대신 일단 결정된 것은 절대 포기하는 법 없이 제가 그 오창산업단지 286만 평 중에 공장용지 80만 평이거든요. 그때 IMF 겪으면서 다 막 해약하고 막 그래서 벌판으로 남아있을 건데 기업유치 특별대책반 만들어서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1년 만에 6배를 유치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리고 뭐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가기록원장 할 때 어느 날 제가 그 NLL 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그 사건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열람만 허용할 것이다라고 어디 그 연합인가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치열한 여야 싸움에서 제가 견딘 걸 보면 아마 이 우유부단이라는 말은 기후가 아닐까. 거기서 합니다. 신중함으로 바꾸더라고요. 요 답변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요.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봉사를 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지역에 봉사라는 건 너무 식상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여쭤볼 건데 그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어떻습니까? 이제 뭐 출마의 변이죠. 출마의 변인데 너무 양적인데 사실 뭐 4% 영충호 시대라는 표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충호 시대 단어. 왜 우리 왜 영남 뒤에 있어야 되냐? 왜 호남 우리 또 뒤에 있어야 되냐? 인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남보다 훨씬 앞설 수도 있고 앞서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서는 분야를 잘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가 앞서가면 되는 거. 꼭 인구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양적인 성장에 치우쳤다. 도민들의 삶의 질, 이제까지 경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데 도민의 삶이 뭐가 나아졌냐? 뭐가 나아졌냐? 나아진 게 없다. 시장에 가서 술을 만나보면 어렵다 지금. 다 어렵다 그러는데 뭐가 기적이냐? 그래서 이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 문화, 생태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경제 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을 좀 높이는 쪽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있던 걸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좀 거기 한번 쏟아봐 봐야겠다. 그럼 차관님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아직 지사시잖아요. 경영 평가, 운영 평가 몇 점 좀 하려면 몇 점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갑자기 그 평가를 뭐 제가 그분 어려운 질문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생각이 저와 다르다는 건 분명하고. 지금 쭉 얘기를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는 알겠어요.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은지 알겠는데 말하게 해주셔서. 아니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한테 뭐 뒤에 그 방패 삼아서 숨지 말고 집에 가시라. 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저는 집에 가시라는 게 아니라 나와라 그랬죠. 나와라. 이제 왜냐면 방패 뒤에 숨지 마 도저. 해보니까 이 현직 프리미엄이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가서
기껏해 명함 돌리는 건데 예. 현직은 시간 다 돼서 오셔가지고 인사 소개 받고 올라가서 축사하시고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우리는 인사 소개도 안 해주고 명함만 돌리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사실 우리가 그 잘하는 분야가 있죠. 제조업 증가율 같은 게 이제 전국에서 제일 좋고 뭐 이런 좋은 지표가 있는가 하면 실제 중요한 가계 간 그 평균 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가계 부채와 기업 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물가 상승률은 전국 1, 2위 수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게 1위입니다. 우리 충북이. 자살률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 도민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 빠뜨리고 가는 것들 이게 진짜 중요한 것들인데 이게 소홀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 이시영 지사가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오재세 의원 극복 이기 먼저 후보로 됐는데 그때 하시는 말이 도민들이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하는 명령이다. 예. 경험 많고 노련한 이시종을 선택한 건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1등 경제 충북 기적을 실현하겠다. 1등 경제가 어떤 의미의 1등 경제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선 4% 성장을 했는데 이게 참 4%라는 말이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충북에 있지만 주된 사업장은 충남에 있을 수 있고 충남에 본사가 있지만 주된 사업장이 우리한테 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글로벌 경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 지역에 딱 요만큼이 4%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이제 소득 수준 평균 해보니까 소득 수준을 뭐 높인다든지 또 삶의 지표가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률부터 뭐 지금 우리 저 최하위 아닙니까 대중교통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높여보자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1등 충북으로 가자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완전 그 3%에서 4% 한다고 이게 1등 경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냐 그럼 일반 도민들은. 그 뭐 이시종 지사 현 지사님의 실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오송 역세권 개발을 실패한 거, 그 다음에 MRO 단지 무산되고 청주 에코폴리스도 무산됐고, 그 다음에 충주. 그다음에 이란 투자 유치 실패.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에 연기는 있어도 포기는 있을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이미 그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된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이걸 포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표적인 게 종축장 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하다가 요즘 새로운 그 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포기와 좌초, 제외 이런 그 정책에서는 그러면요 굉장히 그 뒤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이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과 그 얘기하기 전에 안 포기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했으면 그 사이 필요 없어 아예 하지 말았었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필요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더 악화되기 전에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송 역세권의 경우를 예를 들면 거기를 비워놓고 과연 오송 신도시가 되겠는가? 그건 뭐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이 볼 때도 중간이 공동화되고 나머지 이렇게 뭐 좀 기업 좀 들어오고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사실 단양 군수 하셨잖아요. 단양 북부권보다 남부가 더 취약해요. 취약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북부는 관광 자원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정작 보은 같은 데는 옛날 신혼여행까지 왔다 오는 그 지역에 너무 낙후됐어요. 남부 상구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그 개발이 뒤처진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청 때문에 규제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역이용할 역발상의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그게 기반이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클린앤드 그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청정 녹색 산업. 육체 산업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보다 자연 자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개발의 한 수단으로. 예를 들면 제가 단양에서 했던 철쭉꽃 1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철쭉꽃 100만 그루가 피어 있는 단양을 생각해봐라. 관광객이 오겠냐? 왜 호텔만 유치하고 뭘 하고 할 생각하냐? 지금 그 본옥천 영도여기도 대청댐 주변에 있는 그 조용한 길을 세계적인 우리나라 제일 가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보고 싶은. 차가 지나는 데서 오염되는 건 아니니까. 군데군데 푸드트럭도 배치하고 전문주점도 배치해서 그러면 뭔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잘라내고 파내고 거기다 뭘 건물을 세우고 하는 개발보다는 복원하고 아름답게 추가하고 또 보완하고 하는 그런 그것으로 승부를 걸 수 있다.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파전 충북 도지사 선거 박경국의 돌파 군원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는데 필승 전략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예비 후보 구도가 현 시점의 구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시종 현 지사가 예비 후보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직 현직 지사입니다. 현직 지사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차관님 박경국 예비 후보 이렇게 돼 있고 바른미래당에 이제 신용환 아직 이제 예비 후보로 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좀 만만치 않은 지금 이제 상황인데요. 본인만의 필승 전략 같은 거. 예, 뭐 그 3자 구도가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들 다들 해서 이제 뭐 단일화해야 된다, 단일화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역세권 5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역세권 포기했죠. 에코폴리스 좌초됐죠. 이란 대규모 투자지 무산됐죠. MRO 단지도 무산됐고요. 그렇죠. MRO 단지도 뭐 그래 됐죠. 그래서 이제는 그 3사는 안 된다는 게 요즘 악수를 하러 다녀보면 많은 도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신한 정책, 우리 충청북도의 그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정책으로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편을 가르지 않고 우리 도민과 충북만을 보고 가겠다. 만약에 우리 도민들과 충북에 도움되는 길이라면 그것이 그 칼자루 중에 야당이라면 야당에서 읍소해서 다니고 여당이라면 또 여당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편가르지 않고 화합하는 도정 그리고 도민들의 아이디어와 우리 공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이 본물처럼 들어오는 열린 도정, 신바람 나는 도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선 피로감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삼선 피로감 속에서는 관료주의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10살 지정도 차이가 나셔요. 위아래로. 그렇죠. 신 교수랑 등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청산되어야 할 관료주의의 한 분, 교체되어야 할 세대의 한 분처럼 취급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도정은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법, 수많은 절차, 수많은 그 이해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해서 적어도 도지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험과 경륜을 갖춰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젊은 결기만 가지고 패기만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자리를 옮겨도 그 용어를 익히려면 3개월, 4개월, 뭐 어떻게 6개월이 걸리는데 전혀 그 도정을 맡아보지 않고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일단 뭐 그 말도 뭐 충분히 이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간 뭐 경쟁이라든지 변호사든 들어가가지고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과감하게 위임해줘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그 단체장님들이 보면 다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어 본인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다 쳐다보면 그 점에서 저도 동감입니다. 권한을 많이 내려주고 지금 지난 8년 도정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도지사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고 모든 걸 다 뭐 작은 금액까지도 다 결정한다라는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왜 도정이 도지사 혼자 끌고 갑니까? 언론이 한 축이 돼야 되고 시민단체가 한 축이 돼야 되고 각 그 직능단체가 한 축이 돼야 되고 기업인들이 한 축이 돼야 되고 또 그 식견에 있는 도민들이 또 한 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요소들이 함께 우리 도를 발전시키고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는 그 요소들에 조화롭게 이것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 역할만 하면 된다. 계속 보수 쪽에서 신용환 교수, 바른미래당의 신용환 교수하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일단 도민들의 여망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우리 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이제 다른 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현실 정치상 정당을 달리할 경우에 이게
그 당사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그 중앙당의 어떤 선거 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참 아쉽습니다. 만약에 중앙당 차원에서 충북 도당에 다 맡긴다면 여기서 여기대로 해라.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전 충분히 상생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서로 이제 그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후배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유서? 또 장유서가 아니라 장유서 또 아니 저는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길이 찾아지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뭐 전혀 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아직은 너무 빠른 거. 아니 시기적으로 뭐 이루고 빠른 시기가 없겠습니다만 정치 공학상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뭐 못하는 법도 없겠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우리 저 한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약 얘기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공약 얘기하기 전에 공약 얘기 딱 하나. 저 신문에서 몇 번 봤어요. 꽃대골 프로젝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기도 어렵고 너무 촌스럽지 않으세요? 꽃대골 프로젝트. 들어보죠. 어떤 이제 충주의 경우에 살미에서 단양까지 가는 이 호수 주변의 이 길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복원하고 또 좀 좀 꽃과 나무를 좀 잘 가꾸고 뭐 이렇게 해서 도내 전체의 생태를 복원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금 그 세종시를 우리가 만들어놨지만 땅까지 우리가 떼어주면서 만들었지만 그렇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보자. 세종역 만들려고 그러는 것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종역 만들자. 우리 청주 사람들 그쪽으로 이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가고 제2금 고속도로 돌고 가고 세금 뭐 글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종시의 여가 수요를 우리가 활용하고 세종시가 가까이 있음으로써 오는 이익을 우리가 좀 걷어들여야겠다. 이제 좀 지킬 때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세종시와 연결되는 미호천 지역을 아름답게 개발하자. 또 꽃 심어요? 아니 강변을 공원화 뭐 미국 가봤더니 미국에는 사막에도 꽃을 심어요. 사막에. 그래서 들꽃을 심어놓으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이제 그 봄꽃을 굉장히 즐기고 가을 꽃에 이렇게 꽉 박혀서 이렇게 펼쳐지면 거기에 환호하죠. 얼마 전에 여기 그 무심천에 유채꽃밭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놉니까? 대전의 경우에도 가을 되면 코스모스로 완전히 하천변을 뒤덮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즐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든 뭐를 타든 세종시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여기서 좀 놀고 가게 하고 오히려 그리고 청남대 여기 뭐 몇 군데 그 중요한 관광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남대만 해도 오는 관광객들이 100만이 넘고 15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점만 찍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종합적인 이제 꽃대골 프로젝트고 또 하나는 지금 다녀보니까 제가 11개씩을 다녀봤는데 북부권은 북부권대로 남부권대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교류도 거의 없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남부 출장소, 북부 출장소를 만들어 놓고 저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단순한 민원 처리할 바에 저거 왜 만들었냐. 저걸 차라리 균형개발 사업단으로 개편을 해서 뭔가 거기에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개발을 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그걸 주관하는 조직으로 좀 바꿔보자 라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개 정도를 제가 발표를 일단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시정 지사께서도 이 자리에 오시면 참 여쭤볼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방송으로 직접 한번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고요. 정반대의 질문을 좀 된다면이 아니라 안 된다면. 안 된다. 도지사가 안 되신다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국회의원 가기 예행연습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선거를 한다는 게 사실 저희 인생 모든 것을 걸어야지 이게 뭐 연습 삼아 나와서 요 다음에 뭐 한다. 저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고. 끝내기 한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약점을 파고들고 질러라. 약점을 파고 들고 질러라. 그래야 삼선 가도를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저기 박 차관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시종 지사는 상당히 경험도 많고 노련하고 또 정치를 전공을 했고 사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철저하게 파고들고 질르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천하양분지계. 예? 천하양분지계. 뭐 선하 삼분지계라는 말이 있죠. 뭐 초한제 괴통이 한신회 때 했던 말이고 삼국지의 제갈량이 그 유비회 때 했던 말이잖아요. 천하를 세 개로 나눠야 된다는데 신용환 교수하고 이념과 공유할 만한 정책이나 이념이 공유할 만한 게 있으면은 단일화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원 드립니다. 천하양분지계. 천하양분지계. 아유 어려운 말을 또. 예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그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정치에 뛰어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저 사람한테 맡기면 우리 도가 좀 발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과 관계없이 인물을 보고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약자에게 좀 한 번 더 눈길을 더 주시고 한다면 저희의 좋은 정책이 빛나서 꼭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외였어요. 전형적인 관료 이미지가 엄청나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래? 그동안 한 달 동안 집중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좀 겁이 나서. 아니 또 이거 나 가서 또 이렇게 예리한 질문에 또 이게 버벅거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또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 생각은 서로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면 다 통한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전 차관님의 다른 또 이렇게 환한 모습을 봐서 아주 반가웠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등장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제가 좀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는 아무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동안도 해가 많이 뜨고 좀 듣고. 알겠습니다.